요즘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중고 물건을 사서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보면 중고로 사면 절대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집에 들여놓으면 재물운이 막히고 돈복이 달아난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물건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침대나 침구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침대나 침구류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침실입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를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침대와 침구류는 우리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몸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 영혼의 세계를 여행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침실은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고 함부로 남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남이 쓰던 침대나 침구를 가져다 쓰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이 쓰던 침대를 가져오면 그 사람의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침대는 그 사람의 모든 감정과 생각, 꿈과 고민들이 스며든 곳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절망, 사랑과 미움 같은 모든 감정들이 침대 속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 침대에서 잠을 자면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전달되어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을 앓았던 분이 쓰던 침대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병기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주인에게 그 기운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침대는 또한 우리가 꿈을 꾸는 곳이기도 합니다. 꿈은 단순한 수면 중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과 운명을 보여주는 창구입니다. 좋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꿈을 꾸면 조심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남의 기운이 남아있는 침대에서 자면 그 사람의 꿈과 운명이 섞여서 우리 본래의 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불이나 베개, 요 같은 것들은 우리 몸과 직접 닿는 물건들입니다. 사람의 체온과 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모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빨았다고 해도 기운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침실을 재물운과 건강운의 핵심 공간으로 봅니다. 침실의 기운이 탁하고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지 않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침실의 나쁜 기운이 사업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또한 부부의 화합과 자손 번영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침실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자녀가 있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남의 침대나 침구를 쓰면 그 집안의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충전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나쁜 기운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남의 기운이 남아있는 침대에서는 제대로 된 정화와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침대와 침구류만큼은 새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입니다. 좋은 침실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꿈을 꿔야 좋은 운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밥솥이나 식기류. 두 번째는 밥솥이나 식기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생명의 근원이자 복의 상징입니다. 밥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밥과 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는 말은 가장 불쌍한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밥솥은 집안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밥이 잘 되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고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을 가장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밥이 잘 되면 그날 하루가 순조롭고 밥이 서리거나 타면 무슨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남이 쓰던 밥솥을 가져오면 그 집의 운이 함께 따라옵니다. 만약 그 집이 가난했거나 불운했다면 그 기운이 새로운 집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밥솥에는 그 집안의 모든 식사, 모든 기도와 소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집의 밥솥에는 늘 부족함과 걱정의 기운이 배어 있고, 부유한 집의 밥솥에는 풍요로움과 만족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밥그릇은 특히 중요합니다.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밥그릇은 생계와 직결되는 상징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쓰면 그 사람의 생계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런 기운이 새로운 주인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과 숟가락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입에 직접 닿는 도구들입니다. 입은 우리 몸의 입구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남의 기운이 묻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쓰면 나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것이라서 부부의 화합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방은 집안의 화기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화기는 재물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립니다. 중고 조리도구들을 많이 쓰면 주방의 기운이 탁해져서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식기류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에 닿고 입에 닿는 것들이니 그만큼 기운의 전달도 빠르고 강합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는 없앨 수 없으니 처음부터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솥과 식기류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에 닿고 입에 닿는 것들이니 그만큼 기운의 전달도 빠르고 강합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는 없앨 수 없으니 처음부터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남이 쓰던 금고. 세 번째는 남이 쓰던 금고입니다. 금고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철제 상자가 아닙니다. 금고는 재물운 자체를 담아두는 신성한 그릇이며 집안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금고의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 돈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합니다. 금고에는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모든 재물운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운들이 금고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금고를 가져오면 그 사람의 재물운이 함께 따라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잘 모으지 못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금고를 놓고 정성껏 관리해도 본래의 나쁜 기운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죄악의 기운도 함께 전달되어 새로운 주인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패는 정보와 기밀 유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금고를 쓰면 그 사람의 사업운이 개입해서 중요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기밀이 새어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서의 판단력 흐림이나 경쟁에서의 불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고의 크기와 모양도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큰 금고는 큰 재물을, 작은 금고는 작은 재물을 담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남의 금고를 쓰면 그 사람의 재물 규모에 맞춰져서 자신의 재물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금고의 이전 주인이 소상공인이었다면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소상공인 수준의 수익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금고의 재질과 색깔도 중요합니다. 철은 금속성으로 재물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남의 금고를 쓰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 패턴도 함께 받게 되어 사업상 인맥을 쌓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금고를 재물방위에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남의 금고를 쓰면 그 금고에 맞는 방위와 우리에게 맞는 방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좋은 자리에 놓아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금고 안에 넣는 물건들도 중요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붉은 천, 쌀, 소금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재물운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금고에는 이미 그 사람이 넣었던 것들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금고의 위치와 방향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못지않게 금고 자체의 기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놓아도 금고의 기운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금고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이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운을 위해서라면 금고만큼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비싸더라도 그것은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금고가 좋은 재물운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금고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재물을 불러들이는 신성한 도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돌아가신 분의 물건. 네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물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죽은 자의 기운과 산 자의 기운은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이 두 기운이 섞이면 산 사람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죽음을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혼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승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혼이 계속 그 물건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에는 그분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나 자주 사용하던 물건일수록
더 강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시계, 반지, 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매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들이라서 그분의 체온과 맥박, 그리고 영혼의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죽은 자의 기운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해치거나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몸의 무력감이나 원인 모를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병으로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병기운이 물건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운은 새로운 주인에게 옮겨가서 비슷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사용한 후 그분과 같은 부위에 병이 생겼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의 몸에 직접 닿았던 것들이라서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발은 그분이 걸었던 길의 기운까지 담고 있어서 새로운 주인의 인생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고생스러운 길을 걸었다면 그 고생의 기운이, 불운한 길을 걸었다면 그 불운의 기운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침구류는 더욱 위험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배어 있는 곳이라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분이 오래 사용했던 침구류에는 병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돈이나 금은보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의 한 생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것들이라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분이 아끼시던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은 그분의 혼이 가장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처리할 때는 무조건 버리거나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중고로 파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값비싼 물건이라서 아깝다면 절이나 교회에 기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정화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물건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기운이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기운의 전달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로 인해 영적인 연결고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워도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혼이 편안히 저승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승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정말 소중한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면 직접 사용하지 말고 따로 모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함께 깨끗한 곳에 정중히 보관하고 가끔 성묘할 때나 제사 때 꺼내어 보는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도 처분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옷이나 의류. 마지막으로 옷이나 의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은 우리 몸을 감싸는 두 번째 피부와 같습니다. 사람의 체온과 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남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을 몸에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옷을 단순한 몸가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운명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옷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옷을 입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속옷이나 잠옷 같은 것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과 가장 밀접하게 닿는 옷들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아서 체온과 땀,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기운을 흡수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빨았다고 해도 이전 주인의 기운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옷에는 또한 그 사람의 운명이 스며들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공한 사람의 옷을 입으면 성공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운명을 몸에 두르면 자신의 본래 운명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장이나 예복 같은 공식적인 옷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옷들은 중요한 순간에 입는 옷들이라서 그 순간의 기운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기운도 함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복이나 결혼식 드레스 같은 것들은 특히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입었던 것들이라서 그 순간의 모든 감정과 결과가 옷에 배어 있습니다. 또한 옷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신분의 기운도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기운이 새로운 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발도 옷의 일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의 인생길을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이 험난했다면 새로운 주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의 신발은 그 사람의 사업운을, 연인의 신발은 그 사람의 연애운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장갑이나 양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은 우리 몸의 말단 부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이고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남의 장갑이나 양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일솜씨나 추진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옷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빨간 옷은 화기를, 파란 옷은 수기를, 흰 옷은 금기를 상징합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색깔의 기운을 받게 되는데 만약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운이라면 오히려 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옷은 음기가 강해서 조심해야 하고 흰 옷은 상복을 연상시키므로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옷의 재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천연 섬유는 자연의 기운을, 화학 섬유는 인공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실크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면은 소박함과 편안함을, 모직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상징합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그 재질이 가진 기운과 이전 주인의 기운이 합쳐져서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옷은 매일 입는 것이니 그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옷만큼은 가능한 한 새 것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이나 잠옷,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가는 옷들은 반드시 새 것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5가지 물건을 중고로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모두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오래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좋은 기운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운을 좋게 만들지만 나쁜 기운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그 사람의 기운까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잠자리, 식사, 재물보관, 옷차림 등은 모두 우리 삶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것들이라서 기운의 전달이 매우 빠르고 강합니다. 한 번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중고로 사면 안 되는 물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침대나 침구류, 밥솥이나 식기류, 남이 쓰던 금고, 돌아가신 분의 물건, 옷이나 의류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고로 사면 당장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큼은 꼭 새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말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이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써도 마음이 부정적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긍정적이면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좋은 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물건을 사용하면 분명히 좋은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